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 화면에 또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음 정신 건강을 위한 색채 명상을 통해서 행복과 성장의 삶을 미니 특강을 준비한 김정옥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를 졸업했고 이번에 그 K 지식문화 콘텐츠 개발 생명심을 하면서 그 색채 명상 심리 특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심리 명상의 그 파트너 양성과 정신 건강 교육의 그 협업 부분에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들 모임 방에 알리고자 하는 강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끌어당김의 원리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과학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 저에 대한 경험 부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실 텐데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면서 뭐 좋은 날, 힘든 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텐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은 날에 감사하기는 쉬운 부분인데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힘든 순간에 감사를 찾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일 때 근데 어떻게 내 감정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내가 어떤 부분의 변화의 성장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제가 새로운 컨텐츠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오늘 대표님들과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 힘든 순간에 사실은 이제 자살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어떤 그런 경험에서 삶을 포기했던 그런 부분이 내 딸아이 때문에 다시 살고자 하는 힘을 얻으면서 끌어당김의 원리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고 또 제 자신한테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될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끌어당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고 도전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우 대표님도 끌어당김에 대한 부분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성공하신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언젠가 뭐 책에서 이제 뭐 사람은 다 자석이라는 그런 것도 봤고 그런 것도 믿고 있고 뭐 시크릿 책도 많이 봐서 뭐 내가 자석이라고 믿고 있으니까는 정말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계속 제 인생에 나타나고 뭐 자꾸 제가 이런 원하는 일들이 선순환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은 원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끌어당김의 그 부분을 사실 시크릿 책을 저도 많이 보고 또 그 외에도 뭐 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정말 과학적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없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학회지에 나와 있는 많은 논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발표한 그 실험 사례들 부분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저한테 적용하는 부분에 큰 이제 효과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부분을 오늘 대표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끌어당김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효과를 봤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조 단위 부자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이 명상을 통해서 끌어당김을 했다고 그 설문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근데 끌어당김의 핵심적인 부분이 심상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심상화 부분은 명상을 통해서 그 느낌을 내가 현재 그 상황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이어서 끌어당김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바로 그 느낌을 찾는 부분이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끌어당김에 또 지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 20일 이상 지속해야 되는 그 뇌 지속성 원리 부분이 또 많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지속성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그 뇌에 그 의식에 각인해서 무의식에 다시 인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뇌에 다시 각인하는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시 무의식에 새기는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의식의 오감 부분이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각인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노는 부분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행동 변화를 하려고 해도 행동하고 몸과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이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명상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에 무의식에 그 각인할 수 있는 주파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공유할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종교나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를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뇌 사진이라든지 뇌 촬영과 그 가시광선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토대로 제가 특허 출연한 부분에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오늘 공유할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 생각, 그 주파수에 따라서 그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 홍삼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NK 세포. 보통 면역의 장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내 주변에 면역 그 자개장이 형성되는 부분을 그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에너지장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 주파수도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 많이 있죠.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강의 주제가 그럼 명상이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활용한 도구인데 몰입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인 부분인데 어떻게 몰입을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과 또 마음의 그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감정 정화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뇌의 무의식에 각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뇌 가소성을 활용한 그 무의식의 그 환경 설정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부분으로 효과를 보고 그 시각 명상에 특허 출연을 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오늘 안내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최선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시작한 시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연 설명 없이 슬라이드 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드는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의식은 무의식의 아주 빙산의 일가견이다. 아주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무의식을 발달하고 그 무의식 부분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게 가능한 부분은 그 무의식 영역에 그 부분을 그 현실화할 수 있는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만물의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미립자 부분의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생각도 미립자라는 부분을 우리 대표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립자 부분이 아주 똑똑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무의식에 각인되면 온 우주 만물의 그 미립자를 통해서 그 주파가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알갱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물질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그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그 의식의 내 지속성을 활용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내 가속성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내 가속성하고 지속성하고 두 개 큰 차이점은 내 지속성은 의식을 활용해서 학습 반복한 그런 효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구구단처럼 계속 반복해서 외웠을 때 뇌에 각인돼서 무의식에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구구단이 나와서 필요한 시점에 툭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처럼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미립자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무의식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진동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의식 영역인데요. 그 무의식의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 에너지 부분에 주파가 일정하게 고요한 그 안정대의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많은 분들이 시크릿의 그 끌어당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의 큰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시크릿에 읽고 끌어당김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경험을 사실 해본 부분도 성공한 사례도 있기도 한데 실패한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끌어당길 수가 없었지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내가 취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많은 과학자들의 어떤 논문을 사례를 보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 영역에서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을 사용해야지만 우리 사람이 어떤 원하는 부분을 물질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감정이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요한다라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속 명상을 하는 부분이 현 상태에서 내가 부나 어떤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계속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주파수 때의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게 또 직감을 활용하고 영감을 얻는 부분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감정에 조절할 수 있는 그 영역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보통 우리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은 결국 과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느낌이 반복 재생되는 그런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간을 그러니까 지배하는 부분이
결국 과거의 감정에서 비롯한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에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나쁜 감정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람은 하루에 2만 번에서 6만 번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 중에 95%가 어제랑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그만큼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제 고민했던 생각을 또 오늘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그거에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대인들의 에너지가 좀 딸리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감정의 그런 부분을 계속 정화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부분, 결국 이거는 이제 잠재의식의 내면의 나를 만나는 자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똑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감정에 대한 부분이 조절이 안 되면 대인관계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도 되게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직감이라든지 영감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감정 자체 부분에 직감과 영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파의 감정선에 있어야지만 그 직감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의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창의력 부분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그 제일 활용할 수 있는 주파대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높을수록 좋은 주파대가 사실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끌어당김의 그런 부분을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주파대는 340 그 헤르츠에서 435Hz가 이상적으로 감정의 그 주파를 활용할 수 있는 끌어당김의 그 주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대 부분이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몰입 부분이 제가 특허 출연한 그 색채 명상 심리 부분에 색의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몰입 명상 부분인데요. 그 몰입 명상의 색채 에너지를 활용해서 감정에 그 알맞는 그 이상적인 주파대를 찾아서 명상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나를 만나서 새롭게 그 뇌에 각인하는 그런 원리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편안한 부분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공유가 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시각과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느끼는 촉각, 귀로 듣는 청각, 또 맛을 느끼는 미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그게 신경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의 판단이 핵심적으로 뇌에 결정이 돼서 저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시각적인 부분이 정보 전달에 그 오감의 정보 전달에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설문지 조사를 우리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각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될 만큼 시각의 요소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저장된 그런 무의식에 패턴화되어 있는 그 기억에 대한 부분에 관념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처음 입력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그냥 보는 부분으로도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각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시각이 정보에 저장되는 그 활용 부분이 일반적인 에너지의 4분의 1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그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서 시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시각의 명상을 도구로 활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걸 통해서 사실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실은 어설프게 대표님들께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리기를 원하는 부분이요. 제가 이제 생명심이라는 시각 명상 통해서 결국 색채 에너지를 활용해서 명상의 몰입을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한 번에 바로 변화가 느껴질 만큼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저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저의 생각은 명상이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지만 도전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혼자 힘으로는 조금 엄두가 안 난다라는 그런 부분과 너무 명상의 종류가 많은 부분이어서 뭐가 제일 맞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일상에서 좀 수월하게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원리 부분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알리고 싶은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에 내 가속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색채 명상을 고안하게 됐고요. 이런 명상을 통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관점을 좀 넓게 가질 수 있고 이런 삶의 방향을 찾아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각 명상은 내면의 나를 통해서 에너지의 변화 느끼고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의 원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내 지속성도 좋은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 가속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환경 설정을 새롭게 뇌를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작심삼일에서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한테 의지가 약한 자신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지가 약한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무의식에 각인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결국 이 에너지 차이가 진동수 차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파대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끌어당김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감정의 변화 부분이 폭이 커져서 내가 마음이 일단 이 명상을 통해서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변화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무의식 활성화로 결국 내가 원하는 성장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명심 이거 K지식 문화 컨텐츠 특허 출연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장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올 만큼 스트레스에 만연해 있는데요. 그런 이제는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그런 그 일상 속에 그 조금 더 편리하게 나의 라이프 시간 스타일에 맞게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의 기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게 이게 생명심의 새로운 색채 시각 명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지금 급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환경에 빠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명상을 통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어렸을 때의 어떤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런 스스로 셀프 치료도 가능했었던 그런 도구도 활용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성장과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연습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판단에 대한 부분에 막 오류를 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인생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근데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생각의 힘을 주신 이유를 고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외부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면 제가 좋은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죠? 대표님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느끼시는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처음인데다가 이것도 우 대표님이 짝짝꿍을 잘 못 맞춰갖고 PPT를 참